안녕하세요. 법장이TV 법장입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해마다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을 한 번씩 수임하게 됩니다. 분양사기 사건은 여러 종류이며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구독자분들께서 분양사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사기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발생하며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에서 세 동 사이에 큰 건물을 분양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양 사기는 어떤 부동산 사업에서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 정황이 있다면 분양 사기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양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적 용어의 어려움과 분양의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건축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서 분양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분양사기 의심정황 탑3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분양받은 부동산의 토지 소유자와 분양하는 자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분양하는 부동산은 누구한테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시행사가 신탁사를 이용하고 있고 신탁사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대부분 신탁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시행사 또는 가칭 분양대행사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시행사는 재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몰라라 하고 신탁사는 자신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사가 분양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양사기 유형입니다. 그럼 안전하게 부동산을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건물이 건축되는 토지의 등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탁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사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 원본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누구에게 분양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셔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기부와 함께 신탁 원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탑 2. 일정할 임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후 알아서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조건 임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고 위와 같이 광고하고도 해당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분양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탑 1. 분양계약 외에 일정한 투자를 요구하고 수익금을 보장하는 경우. 나는 해당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상가를 분양받아 내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시행사 등에서 해당 분양계약의 체결 외에 일정한 투자금을 요구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을 요구하고 해당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 분양사기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특히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연 5%를 넘는다면 해당 내용은 사기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 평균적으로 연 4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보다 높게 수익금을 보장한다면 이는 분양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사기, 투자사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고 사기를 당하는 분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고 억대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소개드린 분양사기 정황 탑3는 꼭 기억하셔서 해당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분양사기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장이TV 법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